안녕하세요. 보조지표 바로 알기 교육을 맡은 트라이엔의 박동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명 마법의 지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때 고승덕 변호사가 정말 많이 활용해서 인기를 탄 지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마법의 지표라고 불리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이용하는 매매에서 실패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보조지표를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동평균선도 보이고 밴드위스라든지 MACD RSI, 스토캐스틱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매 기법 중에 스토캐스틱 감해도 지정과 밴드위스가 스키드 사항이 발생하고 볼린저 밴드가 돌파하고 이것들을 모두 충족할 때 진입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매매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지표가 많다 보면은 실전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정지가 한번 오게 됩니다. 내정지가 오게 되면은 손은 내보다 빠르다고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계약을 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또 지옥을 맛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표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완전히 마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마스터를 하시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한 공들인 시간 외보다도 훨씬 더 단축해서 딱 보면은 진입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무기지만 많으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지표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캐스틱이란 뭘까요? 정의를 보시면요. 일정 기간에 저가 범위 내에 현재 가격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곳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보통 시층 높이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높은 층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에서의 10층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3 빌딩을 예를 들면은 63 빌딩은 되게 높잖아요. 높은데 10층이라고 하면 또 낮은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현재 일정 기간 동안에 아래에서부터 높이까지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되게 마법 같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트에서 보면은 빨간색 선, 이 구간을 과매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매수라면은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많이 샀다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아래 파란색 부근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런 공포가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가매도 구간이고 싸다고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매수와 과매도를 정확하게 잘 짚으신다고 하면은 천장과 바닥을 일반적으로 잘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에서 100을 활용을 하는데요.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100 상한선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은 아래 단계의 0에 근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50선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은 뭔가 매수 우위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고 싶고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 이하에서는 매도 우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힘이 강한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을 창시한 사람은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조지 레이는 최초의 패스트 스토캐스틱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현재 종가 NE 중 최저가를 빼고요. NE 중 최고가를 NE 중 최저가를 빼서 분모해서 나타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가격이 100이 있고요. 최저가가 20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60에 있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 대입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종가는 60이고요. 최저가는 20 빼주고요. 최고가는 100이고요. 최저가는 20 빼주게 되면 50%라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60, 내가 있는 이 60은 현재 구간에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K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K에서 이동평균, 며칠 동안의 기간을 평균값을 한 것을 %D로 나타낸 거예요. 이동평균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D를 시그널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너무나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정말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지금 %D의 이동평균을 위로 갖다 둔 이 K가 슬로우 캐스틱의 K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D는 K를 또 한 번 이동평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가격에서는 두 번의 이동평균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선이 %K선인데요. 뭔가 위아래로 뾰족, 아래로 뾰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된 신호가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을 이 빨간색 선으로 옮긴 것이 슬로우다. 그래서 좀 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슬로우 캐스틱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에는 좀 단기,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는 533을 설정을 많이 하시고요. 중기는 10, 66, 장기는 20, 12, 12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20, 12, 12를 대파동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10, 66을 중파동이라고 하고 아래 533을 소파동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 소파동 53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모양들이 쌍바닥을 이뤘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이뤘죠. 이 1066에서는 하나의 바닥을 이뤘고요. 20, 12 대파동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에서 쌍바닥이 보이고 대파동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강하구나, 상승 추세로 전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66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저도 1066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토캐스틱을 어느 구간에서 활용을 많이 할까요? 일전에 배운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과는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합 구간인데요. 보합도 이렇게 납작하게 가는 보합이 있고요. 좀 일정 부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 형태의 보합 구간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납작한 구간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렵고요. 일정 변동폭이 있는 박스권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닥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위에서 셀을 잡고 여기 바닥에서 팔고 이런 매매를 하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이 정말 정확하게 그런 타점들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세에서 보합
구간으로 구간이 이제 진행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떨어지거나 이런 전환 국면이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은 일정 부분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런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은 오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그 힘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네? 한번 경계해야겠네? 주의해야겠네? 이런 시점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보합에서 추세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에서는 수렴해서 확산할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스토캐스틱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예를 들어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과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럼 과매수 구간에는 사실 스토캐스틱으로 보면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죠. 하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과매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스토캐스틱으로 이 구간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스토캐스틱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오고 나중에 꺾일 시점을 스토캐스틱으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진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매수 80, 가매도 20이 기본 조건입니다. 가매수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한 번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떨어지는 장에서 사야 되지 이 올라가는 장에서 만약에 셀을 걸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려는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셀을 잡았을 경우 물을 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네?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매도를 했네 라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하실에 땅굴을 파고 계속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매수 구간에서는 80을 아래로 돌파하는 시점과 과매도 구간에서는 위로 돌파하는 시점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확히 추세가 전환되고 다시 반전의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실전 매매에서 설정을 드리겠지만 기본은 20에 80 설정이 돼 있지만 상승 추세에서는 가매도 구간을 좀 높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가매수 구간을 좀 낮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이 지금 80선, 20선이 있고 지금 스토캐스틱 선이 과매수 구간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요. 일정 부분 이런 내려가는 장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 20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정확하게 천장과 바닥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K와 D의 교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에서 이런 교차를 이용해야 되지 다른 구간에서 이용했을 경우에는 거짓 신호가 많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매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셀을 진입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때 가격이 횡보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구간과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는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손실이 누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매도와 가매수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왜 스토캐스틱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합 구간에서도 세밀하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을 보시면은 정말 매매하기 힘들 정도로 세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좁은 장도 스토캐스틱으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 지점에서 매도를 들어가고요. 이 지점에서 매도를 들어가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이 구간에선 잘 보이지 않았던 천장과 바닥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정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전에 배운 MACD와 같은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나오더라도 힘이 약하면은 이 꺾이는 게 언제 나올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전에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표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지표는 스토캐스틱이 되겠죠. 반대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표는 이렇게 고점이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가격은 오르더라도 추세가 꺾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면 선물을 비싼 거부터 하나요? 좀 약한 거부터 하나요? 예, 보통은 이제 작은 거부터 선물을 하죠. 예를 들어 처음에 만났을 때 꽃을 선물하고 뭐 나중에는 뭐 시계를 선물하거나 뭐 최종 보스는 명품 백이겠죠.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선물하는 이유는 점점 더 비싼 거 해주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처음에 명품 구역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뭐 조그만 걸 해줬을 때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가격이 100이 올랐다고 하면은 가격이 100이 아니라 200이 올라줘야 지표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100이 올랐는데요. 가격은 오르긴 올랐지만 100이 아니라 50만 올랐다고 하면은 스토캐스틱은 가격은 올랐지만 지표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속도, 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매수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면은 신뢰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팔거나 너무 많이 사거나 한 구간에서는 그런 교차가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가격의 변화율이 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두 번째 가매수 및 가매도 구간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스토캐스틱이 처음으로 예를 들어 가매수를 찍게 되면은 한 번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가려는 하는 성질 때문에 처음 오르고 떨어질 때까지는 지켜보고 두 번째로 가매수 구간이 또 스토캐스틱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는 한번 추세 전환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이버전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스토캐스틱의 이 파란색 부분은 점점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의 힘, 가격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을 예고하는 것이죠. 반대로 뭐 동행 구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추세도 같이 커지는 이런 구간은 동행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세 둔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힌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힌지는 그냥 갈고리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꺾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K선이 뾰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센트 D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둥글게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매도 신호로서 뭐 K와 D선이 교차하거나
뭐 감에도 감해수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보다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은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속임수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단기 스토캐스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20, 12, 12 중장기 대파동에서 이런 추세 힌지를 활용한다면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세 전환의 실패입니다. 처음에 제가 주의해야 될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K선과 %D선이 계속해서 교차를 하게 되고 감해수 구간에서 교차가 일어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온 구간에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해수 구간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매도를 하기보다 매수 중점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상승 추세 시 감해수 구간을 무시하고 감매도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도 봤듯이 이런 경우에는 빨간색 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50선 위에서 이 스토캐스틱 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50선 기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사실 감에도 하락 구간까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50선이나 40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에 여기가 매수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실전 매매 기법에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전 매매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모두나 다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과 채널선, 일반적으로 추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조합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로 FX를 가져왔는데 어떤 종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차트 주기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설정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신 66을 설정을 했고요. 상승 추세 때는 감매도를 40으로 설정했고 하락 추세 때는 감매수를 6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진입 시그널은 K선과 D선의 교차 또는 K선이 감매수와 감매도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이 진입 신호가 됩니다. 매매 원칙으로는 채널선의 추세대로 매매인데요. 채널선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올라가는 추세대로만 바이만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추세대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내려가는 방향대로만 셀을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 및 힌지는 추세 전환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때 청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진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가 나오면 진입을 하게 되고 청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채널선 반대 방향 도다시, 채널 상단 하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정확히 보도록 하고 스토캐스틱이 반대 신호가 나왔을 때 또한 이제 청산의 신호가 됩니다. 추세대를 어떻게 그리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신데요. 그 HTS 들어가셔서 대각선으로 된 선이 있을 겁니다. 대각선으로 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이 고점에다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꼬리부터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꼬리부터 연결했을 때 이런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선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또 하나 그어서 아래다가 바로 이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쉽게 하려면은 이 위에 선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기시면은 바로 두 개의 선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세대 일반적으로 상단에서는 셀을 진입하고 하단에서는 셀을 청산하게 됩니다. 또는 채널선 상단에서 진입을 하고 아래 보시면은 K선과 D선이 교차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차했을 때 청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아까보다는 되게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선 자체를 6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감해수 구간이 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60으로 설정을 했고 이 빨간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대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셀 진입인데 정확하게 이 채널선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 아래 보시면은 K선과 D선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셀을 진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셀을 진입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채널선 하단에서 이제 청산을 하실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감해수 구간에서 다시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돌파할 때 셀을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또한 이 채널선의 하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차트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반대로 감해수를 6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감해도를 40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감해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선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선은 반대로 이 꼬리부터 아래 부분을 이렇게 진입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추세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지점에서 감해도를 돌파하는 시점이 바이를 진입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위에 도달했을 때가 바이를 청산하는 타이밍이다. 또한 여기서 또 교차가 일어났죠. 여기서 또 바이를 진입하고 이 밴드 상단에서 청산을 하게 되고 또 바이 이 교차가 일어났을 때 바이를 진입하고 여기서 또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큰 추세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을 강조를 했는데요. 200의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중기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채널선을 통해서 현재 방향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혹여나 내가 물렸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스토캐스틱을 참고를 해서 매수만 들어가고요. 내려간다고 하면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에 저가와 고가에서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박스권이 보합 구간에서 좋고요. 추세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 추세 전환을 잡아낼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해도를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사용을 하거나 K와 D선이 교차하는 이런 선을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합 구간에서 이런 정말 보이기 힘든 그런 장에서도 스토캐스틱을 명확하게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천장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토캐스틱과 채널선을 조합을 해서 정말 쉽게 매매하는 법을 알아봤었습니다. 투자 격언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밤에 편하게 잘 쓰실 정도만 투자하고 잘못되어도 배우자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투자하라. 에드 세이코타가 말을 했는데요. 정말 좀 익살스러운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자산 관리, 투자 크기의 관리라는 명확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전 재산 날렸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초반에는 모의 투자로 예를 들어 1,000만 원 시작했으면 내가 2,000만 원 될 때까지 죽어라 연습만 하는 거예요. 또는 모의 투자가 재미없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있으면 10분의 1인 500만 원만 가지고 2배가 될 때까지는 금액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매해서 2배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자금을 늘려서 꼭 성공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강도 지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